문제수가 많아서 족보 만들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쭉 문지면서 족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한번 나오는 만들고 것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학생들을 이게 불가능은 없다. 근데 진짜 못해요 그거. 너무 많아서. 그 선택 중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 이 정도는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굳이 내가 수학 과목이라 기록 필요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마저도 살짝 제가 보면은 이제 아예 다 기억을 못하지. 그래서 우선은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바이러스만 공부할 게 아니라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어느 정도 감각은 조금은 익숙해 보아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바이러스가 뭔지 아는 사람? 우리 진짜 많이 공부했을까요? 바이러스가 뭔지는 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아닌 어중만. 그쵸.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을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바이러스를 다 설명할 수 없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특성에 맞춰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박테리오파지. 수가 있어야지. 숙주? 숙주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 복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숙주에 들어가야 되니까 없어요. 스스로는 없지만 들어가면 있어요. 대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쵸. 대사 능력이 없는 거는 확실해요. 그럼 유전자가 일반 생명체보다 비슷할까요? 많을까요? 짧을까요? 짧시는 그쵸. 짧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왜냐? 대사에 필요한 유전자가 원소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조도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 그림은 이게 아마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이 구조 자체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지금 많이 단순화시킨 거라서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우선은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구조 보면은 살짝 느낌 오지 않아요? 어떤 바이러스일 것 같은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아마 학생들이 박테리오파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가장 친숙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코로나라는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처럼 이 돌기들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우선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게 더블 스트랜디드 되지 않은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싱글 스트랜디드. 그래서 보통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RNA도 이중으로 충분히 존재해요. 이중으로 있으면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얘는 코로나는 싱글 스트랜드. 그리고 실제로 이 안에 우리 캡시드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캡시드 뭔지 설명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보호막 같은 걸 이용했어요. 꽤 근접해요. 혹시 조금 더 추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패키징하는 맞아요. 저 핵산을 감싸고 있는 맞아요. 바이러스의 변속체 대가리. 맞아요. 근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이제 딱 대답을 약간 못할 거예요. 캡시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아마 이게 지금 양력 정 20년체라고 해. 이거 정 20년체 저는 못 그리겠어요. 이거 되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갖고는 이게 무슨 축구공 모양 마냥 근데 좀 신기하게 생긴 애예요. 자, 요렇게 생기도록 어떤 게 이거를 껍질을 이루고 있는 거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은. 요 안에다가 단백질로 아까 말한 것처럼 유전체를 패키징 보호하는 형태인데 요 형태는 DNA 바이러스성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양쪽 다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캡시드 표현 안 됐어요. 근데 캡시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는 싱글 스트랜드 RNA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림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이 그림은 다 안 읽어봤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여기가 꽤 그림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RNA 싱글 스트랜드를 이렇게 지금 선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지금 단백질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것도 캡시드예요. 완전 다르죠. 이런 건 문제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 바이러스가 모든 바이러스는 숙주를 이용하고 숙주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자잘한 기전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자기 DNA를 이 내부에서 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증식을 위한 유전체를 복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유전체만 복제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DNA만 많아지면은 오히려 숙주세포가 인식하고서 그 DNA를 푸시면 돼요. RNA들. 근데 얘가 다시 바이러스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들, 걔네들을 조입할 수 있는 이 몇 가지들을 만들 줄 알아야 돼. 숙주가 만들도록 시킬 줄 알아야 돼. 그거를 자기 유전자에 갖고 있도록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우선 큰 줄거리의 바이러스의 이제 특이점이에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직도 많이 또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랑 또 전혀 다른 타입의 바이러스 계열이 또 창궐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비할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자, RNA가 싱글 스트랜드가 되는데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바이러스가 그냥 세포를 통과할 수는 없어. 사이즈가 아무리 작다 그래도 그냥 통과할 사이즈는 아니에요, 절대. 즉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험사를 매개를 해야 돼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매개로 해서 침투하는 혹시 들어본 사람 있을까요? 매개. 비말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전파. 네, 전파. 개체와 개체 간에 이미 완성된 바이러스가 다른 숙주를 찾아 넘어갈 때 그때 접촉, 비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한 개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 들어왔어. 근데 걔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면은 그냥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근데 감염이 된다는 거는 세포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와서 자기 증식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이야기를 잘 못 들어. 그럼 스파이크 단백질은 들어봤죠? 아, 네. 들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 4종류 이렇게 갑시다. 여기는 MSEN. 여기 이제 앞자를 따갖고 4종류를 외워보는 기억하는 거예요. 우선은 대부분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바이러스들은 바이러스도 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지질막이에요. 상당히 그 숙주의 지질막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숙주의 지질막을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자, 지질막이 있는데 그거는 단백질 아니에요. 근데 우선 M. 그래서 제가 왜 막이라는 걸 먼저 설명했냐? 막이 멤브레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멤브레인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M이라고 쓰고요. 멤브레인에 투과해서 존재하는 멤브레인을 뚫고 있는 막투과 단백질 계열이에요. 자, 막투과 단백질이니까 몇 가지 작동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알려진 멤브레인 프로틴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 관련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과해서 존재하니까 제가 뭔가라도 필요한 게 있거나 배출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통로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여기가 스파이크 단백질의 약재. 스파이크가 무슨 뜻일까요? 고정. 맞아요. 네. 고정. 그 고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그 운동화 중에서도 축구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여학생도 못 봤을 것 같기도 하고 봤어요? 천이는 알 것 같고 그 밑에 신발이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스파이크화라고도 불러요.
갓이랑 꽤 유사해요. 튀어나온 걸 이렇게 그래서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아까 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이점, 태양처럼 보이는 그 돌기 튀어나온 그게 스파이크 단백질이에요. 근데 왜 바이러스가 그렇게 튀어나오는 물질을 갖고 있을까요? 튀어나온 점이 뭐 있을까요? 상당히 이상해요. 부착이 있고 부착 역할과 플러스 여기를 투과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뭔지를 조금 이따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 프로틴 지금 총 4가지예요. 멤브레인 프로틴, 스파이크 프로틴, 그 다음에 인베아웃먼트 프로틴이라고 해서 공입한다거나 우리 그 뭔가를 이렇게 싸는 거 포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인베아웃먼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얘는 요 세포가 아니 그 바이러스가 자기 이 마지막에 완성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 프로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 프로틴. M 프로틴은 당연히 모르겠지 지금. 오, 상당히 가까웠어요.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쪽이 유전체다 보니까 뉴클레오 접근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뉴클레오 프로틴은 그 기능적인 의미가 빠져 있으니까 그 사이 하나만 넣으면 딱 완성이 돼요. 뉴클레오 캡시드. 아까 캡시드 얘기했죠. 뭐 유전체를 이렇게 뭐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거 해주는 프로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캡시드라고만 하면은 그냥 그 껍데기를 말하고 앞에 뉴클레오를 붙이면은 유전 정보가 들어있거나 결합되어 있는 걸 보통 의미해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박테리아 파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본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당겨치기 하려고. 그리고 아마 관심도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자, 그런데 구조는 대략적으로 살짝 이제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보여주기도 했고,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마치 부착과 통과하는 데 영향을 준다 그랬는데 얘가 매개하는 거를 나중에 발견한 게 어디였냐면은 이거 기억할 수도 있어요. ACE. 저 되게 살짝 익은. 자, 제가 지금 보는 맞아요. 자, 지금 영문학들은 학생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씁쓸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살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에이스인이부터 에이스인이부터 제가 자주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에이스가 무슨 약자일까요? 그래서 영문학 안 되는 친구는 대답 안 할게요. 자, 알도스테로 땡! 고혈압이었나 그런지. 네, 그래요. 안지오텐신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지오텐신을 변화시키는 컨버터 엔자임이에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살짝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뭐 레닌 얘기했었고 안지오텐신 2 하면서 시스템. 그렇죠. 고혈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종류가 있었어요. 자, 갑자기 양말에서 배운 얘기가 나왔어요. 얘는 우리 몸에 있는 요소 중에서 안지오텐신이라는 애를 그 다음 단계로 바꿔줘서 혈압을 높이는 작업을 해주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얘가 거꾸로 없으면 혈압이 높아져야 될 순간에 못 높아지면 저혈압으로 사람이 쇼크 살 수 있어요. 자, 얘를 인식을 하는데 얘랑 몇 가지 보조 효과를 통해서 이걸로 엔도사이토시스를 합니다. 신기하죠? 엔도사이토시스. 그 세포 내로 유입되는 작업을. 그래서 지금 먼저 ACE2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결합된다는 몇 가지 보조 인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세포 내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 우선은 그렇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지난번에
TLR 쪽 공부 조금 했었을 때 톨라이트 리셉터라고 해서 innate immune system이에요. 우리가 그냥 유전자 자체에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종류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 갖고 있지 않은 특정 패턴들을 참 신기하게 유전자에 이미 갖고 있어서 이게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진 건지 외부에서 유래된 건지를 인식하는 몇 가지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톨라이트 리셉터 중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온 DNA, RNA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히 다 작동하는 우리가 이런 걱정, 감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 신호가 너무 늦게 발현되거나 내지는 그걸 회피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RNA는 상당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RNA 연구하는 팀 보면은 아마 연구하는 팀 많이 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여기 김성현 교수님께서 RNA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최상봉 교수님도 좀 하시는 걸로 알아요. RNA는 정말 불안정해서 금방 분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다루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우선은 요 단백질, 캡sid 단백질이 어떻게든지 분해 안 되게 잘 보존을 해주고 있는데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은 몇 가지 기전을 통해서 그 캡시드 단백질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즉 RNA가 노출돼요. 그러면은 불안정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얘는 빨리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자, RNA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에 들어가면 세포 안에. RNA의 역할 보통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모든 지금 생물체 내 거의 모든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DNA에 있는 정보를 보통 메신저 RNA로 변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모든 생명 활동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RNA 바이러스가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얘는 어떤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로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RNA가 DNA로 간다. 우리 DNA가 RNA로 전사된다 그러죠. 트랜스크립션. 근데 거꾸로 가는 거다 보니까 리버스라는 단어를 붙여. 거꾸로 전사된다. 역전사유소라는 얘기 조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DNA로 가서 우리 몸에 숨겨져 있다가 DNA 사이사이 숨어 있다가 다시 걔네들이 RNA로 와서 DNA 단백질로 자기 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자체가 mRNA, 메신저 RNA 수준으로 바로 리버스면서 기계에서 해결되지 아주 무섭게 그걸 위해서 5'이랑 3'의 몇 가지 특이적인 그 코딩이라고 해야 되나? 반복적인 서열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mRNA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RNA 자체는 우리 그 상보 가닥들 알죠? C, G가 이렇게 붙을 거고 그리고 A랑 U로 하지 RNA에서는 물질로 이렇게가 상보적인데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싱글 스트랜드를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 합성을 쫙 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서로 인력이 존재하는 게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mRNA에서 읽히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그 캡시드의 비밀이 있어요. 캡시드가 이렇게 그냥 큰 모형으로 해갖고 안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는데 얘는 헬릭스 구조란 말이에요. 즉 얘가 서로 엉켜있지 않게 하나로 쫙 펴는 상태예요. 그리고 캡시드가 풀리면서 아직 접히기 전에 폴딩 전에 RNA를 그대로 리보솜에서 번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 참 신기한데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되게 잘 들은데요. 이런 거 다음 나중에 그 같이 지금 북한을 시작했었으니까 앞부분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의 RNA가 마치 mRNA처럼 바로 번역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 RNA를 번역했으면은 단백질이 그 단백질이 무슨 단백질일까요? 아까 얘기 다 한 건데. MS. 맞아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우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DNA가 자기를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일반 세포 안에 있는 것만은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증식해야 되는데 증식할 거라고는 만약에 아무런 다른 조치가 없으면 그냥 세포 분열할 때 1대1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기 DNA를 숙주역 DNA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뿜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보통 또 갖고 있느냐? DNA 폴리머레이즈를 암호화해서 갖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복제할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DNA를 미친 듯이 복제하겠죠. 저는 이런 게 이제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전에 말한 것들 그리고 방금 제가 DNA 폴리머레이즈 설명한 이유가 기능적인 면에서 자기 증식을 위한 것들을 만드는 단백질 종류들이 있어요. 그것도 코로나도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 특이적인 단백질들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조금 특이적인 게 우리 인간 내지는 심지어 박테리아도 이렇게 하진 않는데 단백질을 만드는데 좀 되게 특이해요. 우리는 지금 유전자가에 보면은 진이라고 하는 특정 역할을 하는 그 단위를 필요할 때마다 발현시켜서 고기를 전사하면은 그게 번역돼서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들 위주로. 근데 얘는 통째로 읽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어떠냐면요. 통째로 단백질 하나를 큰 걸 만들어요. 이걸 폴리프로틴이라고 해요. 프로틴이 여러 개의 프로틴이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로는 작동을 못하는데 세포, 숙주세포 안에서 이거 프로테인 좀 이상한데 하면서 잘라내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작동하는 단백질들이 튀어나와요. 되게 신기해요. 좀 우리가 여태까지 알던 거랑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 성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우선 큰 맥락에서는 DNA든 RNA든 어느 정도는 좀 그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니까 그래서 자기 복제,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뭐 효소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단백질들까지 같이 작동을 해서 나중에 숙주세포의 그 지질막을 이용해서 자기를 복제해내는 형태를 갖고 있는 아주 클레버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그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우리 에이즈라고 불리죠. 그 경우에도 RNA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아마 더블 스트랜디드 될 걸로 알고 있고 전략이 아까 전에 리버스 그 트랜스크립션 하는 그 트랜스크립셔널 엔자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과정이 필수적인 바이러스여서 조금씩 바이러스마다 이렇게 상당히 전체를 보면 비슷한데 색으로 보면 차이가 나요. 즉 질병의 치료할 때 전략이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서 지금 단백질들을 다 설명은 안 했는데 왜냐면 단백질 이름도 많고 그냥 이름만 봐서는 우리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꿔봅시다. 얘를 크게 보는
렘데시빌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렘데시빌이라고 조금 이렇게 우선 이렇게 발음을 해볼게요. 렘데시빌. 이거 뉴스에서 조금 발음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까먹었어요. 코로나 치료제. 아마 그리고 성분명으로 보통 안 나오고 상품명으로 나오다 보니까 또 이름이 무슨 박스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박스로비든가. 아마 네. 약간 비슷하죠. 아마 막거나는 거의 비슷해요. 박스로비든가 좀 이런 이름이었어요. 코로나 그 치료제는 아마 지금도 중증 환자 아닌 이상은 좀 나이가 있으셔서 이게 전염에 취약하신 분들이 초기에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예요. 예전에는 이게 거의 유일한 치료제여서 급하게 뭐죠? 그 항바이러스 이것저것 막 테스트하고 거기서 개선해갖고 만들어진 거라서 유일했는데 아마 지금도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또 다른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자, 얘가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쭉 공부해봤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가 아까 전에 그림보다 조금 더 낫네요. 보면은 RNA가 여기 지금 동글동글하게 있는 게 이제 먼저 보이겠죠? 이거 캡시드 단백질이에요. 뉴클레어 캡시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릭스 구조가 갖고 좀 특이한 캡시드였고, 얘가 결국 들어와서 바로 mRNA처럼 읽혀지면은 거대한 폴리프로틴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그게 잘라지면서 작동하는 그 작동되는 단백질 중에 키가 되는 단백질 이름이 바로 RDRP예요. 요게 자기 RNA를 레플리케이션 증폭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시키는 중요한 단백질인데 지금 여기서 쓰는 우리가 쓰는 이 람데시볼이라는 약물이 바로 여기를 타겟하는 약물입니다. 즉 증폭시키는 걸 꼭지만 시켜도 나머지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초기에 효과적이에요. 이미 폭발적으로 증폭이 여러 세포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나중에 봤을 때는 증상만 약간 완화될 뿐 치료랑은 좀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 면역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 바이러스에서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얘를 멈추게 하는 약물을 보면요. 자, 약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약물을 잘 보면은 뭐랑 살짝 닮은 것 같은데 어떤 데 해봤을까요? 베이스 엑사 에이투스 중에서도 구원서 자, 이 사본 사실 여기 뭐지? రై보스에 여기가 이제 OH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RNA를 구분하는 큰 키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우선 RNA의 구성 요소 성분으로 했을 때 A, C, G, U로 봤을 때 뭐 해당할까요? 자, 확률은 3분의 1. GS라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거 확실히 좀 한 번 더 체크해보긴 했는데 그건 여기 맞을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구조가 살짝 우리가 아는 거랑 틀어져 있어요. 어디서 틀어져 있냐면은 여기서 틀어져 있어요. 물론 화학 구조 자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기화학 때 생명기 때 이런 걸 좀 많이 알려줬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못 알려준 것 같아요. 자, 그걸 줄여내고 이거는 다른 계열 물질이에요. 치료도 달라요.
사이트비를 한번 위치로 가볼게요. 리보스라고 불리는 이제 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베이스라고 이제 묶어서 표현하는 DNA든 RNA든 그 성분을 이제 가장 뭐라 그러죠? 결정짓는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OH가 있으면은 RNA라고 불리고, RNA라는 이 이름 자체가 R이 요 리보스를 뜻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NA가 여기 있는 쪽 부분을 뜻하고, 근데 DNA라고 불리는 거는 뭐가 하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D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없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DNA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단순해지죠. 근데 구조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구조가 RNA 사용하는 사이트긴인데, 여기서 당만 아라비노스라고 하는 걸로 바꾸니까 거의 동일한데, 요 하이드록실기라고 불리는 OH라고 적힌 여기 요 구조가 방향만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 그냥 다른 당이잖아요. 생긴 게 아예 다르면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분해를 해버릴 거예요. 근데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이거 RNA 성분이네 라고 인식해요. 그러니까 분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RNA를 이제 그 체인으로 쭉 길게 합성을 해야 될 때, 얘가 들어갈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은 요 R하는 아라비노스 당 이름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만 바뀌었다. 리보스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음 체인으로 RNA 하나를 이어줘야 되는데 요 차이로 인해서 더 이상 합성이 안 됩니다. 자, 요 물질 해양천 논문에서 왔어요. 그 스폰지밥 할 때 그 스폰지 있죠? 스폰지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항암제로 사용돼요. 그리고 요건 아라씨인데 아라A 아데닌 형태에서 여기가 여기 똑같이 아라비노스로 바뀐 거. 그게 아까 전에 다른 논문 하나인데 이거 태양 스펀지 수준하는 샘플이에요. 아라시랑 아라에 여기 그림 잘못 그렸더라고요. 양이 표현했어야 했는데, 보면은 일부러 지금 구조도 아까 전에 그거 좀 강조해서 그린 게 티가 나죠? 아라A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DNA든 RNA든 합성할 때 그 부분에서 마치 스탑 역할을 해주는 작용을 해서 항대사물질이라고 불러요. 대사하는데 방해하는, 막아버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항바이러스제 보면은 요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유사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여기 CN이라고 하는 나이트릴이라는 그룹이에요. 뭐 지금 너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요 독특한 작용이 하나만 붙었다 그래서 얘가 체내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이용할 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가 비슷한데 똑같은 게 다른 바이러스는 안 먹히고 그래요. 아까 전에 아라A가 한 바이러스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거 코로나에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참 약 개발이라든가 적용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로 쓰면 되는데, 근데 얘로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효과가 더 없어요. 아직 지금 발작 때문에 이걸로 이렇게 실험하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약으로 먹으면은 여기 있는 요 끝부분이 요 아민이 깨지면서 이게 다른 작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작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또 우리 몸을 속이려고 여기다 백석집을 붙였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도착하기까지 변형이 최대한 안 되도록 유지해주면서 세포내로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를 바꿔준 거고, 들어오면 또 요 캐럿 닫았던 게 끊어지면서 약효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게 요걸 프로드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이 되기 전 단계로 무언가가 달라붙어 있어서 자기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수행하고 나면 없어질 수 있는 물질. 그래서 약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해서 이게 레드시피를했다. 오늘 바이러스 관련된 거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썼고, 자, 그래서 우리 연구하는 거랑은 상관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요거 연구하는 물질들도 아까 전에 RC, RI, 항대사 물질, 특히나 이런 계열로는 제일 최초의 물질이고, 요런 아이디어를 딱 전해주는 물질이에요. 그게 천연물에서 발견된 거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설 주간이래 갖고 뭐가 없을 거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계약 전주니까 아마 월요일은 그래도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휴가를 이제 마지막에 몰아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자리가 많이 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전에라도 뭔가 좀 건의사항이든가 우리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은 적어준 것 같기는 한데. 화이트보드에 시험실에 있는데 그 페이퍼 무슨 페이퍼인지 여쭤보셨는데 그게 그 배지 만들 때 쓰는지 그때는 어렵게 없었는지 배지 만들 때 쓰는 게 뭐예요? 시간에 써있는 거? 저울에 접어서 올리는 아, 그 이름이 그거더라고요. 스페시픽 페이퍼? 정말요? 아니 그 이렇게 거기 꽂아져 있는 그 베이지 색깔 종이에 뒤에 아, 그래요? 그게 그냥 일반 용어로 사용할 때는 영어로는 이제 무게질 때 쓴다 그래서 웨잉 페이퍼라고 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겉에가 매끄럽게 돼 있잖아요. 잘 무언가 묻으면은 쏟아져 나올 수 있게. 그래서 기름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종이 또는 유선지라고 불리고 있어요. 큰 건 아닌데 지난번에 오븐 닦다가 수세미가 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나가가지고. 아, 맞아. 오케이. 그 수세미 그 적힌 건 봤는데. 근데 앞으로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 수세미 같은 거 있으면은 녹 같은 거. 철 수세미 있으면 수세미 오케이. 그래요. 연구실에 쪽 칠하는 것처럼 라이터가 아, 그래요. 라이터 샀지 않나? 근데 라이트 2개인가 지금 있긴 한데 생겼던데. 안 나오던데요? 그래요? 클린벤치 안에 2개인가 잘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추가로도 꺼내긴 했었는데, 그래 제가 이게 안 산 게 전에 우리 이제 화기 엄금한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들 제가 라이터를 많이 치워놨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꺼내면 되니까 사진 않아도 됐는데 어디다 뒀는지가 근데 원래 하나도 안 됐었는데 잠깐 지금 클리멘치 안에 2개 되는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벤치 안에서만 쓰니까 당장은 그래도 그러면 있는 거 한 번 더 찾아보고. 근데 라이터는 얼마 안 했어. 이거는 뭐 여분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요. 뭐 또 다른 건 뭐 있을까요? 육점 하다 말지 않았어 저거? 다 안 해서 아마 여기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필요하거나 뭐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건 있을까요? 것 같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나중에도 얘기해 주면 되니까. 네. 자, 그러면은 성경 공부로 돌아갑시다. 콘센트